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챕터 15번 종업원급여 객관식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3일 기본서예요. 자, 1번 보면은 다음 중 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종업원급여는 12개월 이전에 단기자 붙었으니까 말 그대로 1년 이내겠죠. 그래서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 오케이, 맞는 얘기고, 종업원급여는 크게 4개가 있죠. 단기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오케이. 다음 13번 퇴직급여는 통상적인 퇴직 시점 이전에, 자, 통상적인 퇴직 시점 이전이죠. 그럼 퇴직하기 전이잖아요.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이 급여를 이제 주게 되면은 그거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해고급여죠. 그죠? 그래, 답안에 가는 거 서과장 틀리셨고, 이상원은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종업원급여는 4가지로 구분되고요. 2번 단기 종업원급여는 보험 수리적 방법을 측정하지 않고 할인도 할 필요가 없죠. 할인이라는 건 장기일 때 하는 거예요. 장기일 때. 3번 장기 종업원급여의 재측정 요소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시죠. 퇴직급여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 손익이 맞는데 장기 종업원급여는 단기 손익이에요. 단기 손익.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다음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확정급여제도라는 거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회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확정급여 채무를 적립을 하고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을 적립을 했을 때 사회적립자산으로 퇴직금 주는 게 부족하다라면은 부족한 부분을 회사가 이제 의무를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확정급여제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흔히 이제 전산하실 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 설정하시죠. 다음, 그러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가 이제 종업원이 부담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이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알죠? 읽어보시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퇴직급여는 2가지로 나눠지죠.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오케이. 단기근무원가는 단기에 종업원이 근무 영역을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근무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이제 올해 분에 대한 급여도 반영이 되면서 퇴직금이 쌓여가기 때문에 단기근무원가 부분이 발생하는 만큼 확정급여 채무는 증가를 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확정급여 제도에 사회적립자산을 출연하시게 되면 이 사회적립자산은 확정급여 채무에서 차감을 하는, 되셨어요? 용도가 되시죠? 그래, 사회적립자산은 확정급여 채무의 이제 차감적 계정이다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퇴직금을 100원을 주기로 예상을 하고 사회적립자산으로 80원 외부에다가 모아놨다고 가정하면은 추가적으로 20원에 지급하는 의무가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회적립자산은 장부금액 아니에요.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 자,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확정기여제도는 종업원한테 이제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은 불입하면은 퇴직급여에 관련된 회사의 의무는 종결된다.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5번 순 확정급여 부채죠. 방금 위에서 제가 100원, 80원 썼죠. 확정급여 부채라는 거는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자산을 차감을 해서 회사가 이제 지급해야 되는 순수하게 의무를 가지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퇴직금을 100만원 줄 건데 회사가 사회에다가 모아놓은 돈이 50만원 모아놨으니까 추가적인 의무가 50만원만큼 더 있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순 확정급여 부채. 답안에 가는 거 2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다음 중 순 확정급여 부채,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얘기가 있으시게 되는데, 결국 과거 근무원가나 단기 근무원가 이제 증가분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월급이 늘었으니까 월급의 조정이 발생을 하니까 이만큼 늘어난 만큼 뭐가 늘어야 돼요? 확정급여 채무가 늘어야 되거든요. 줘야 되는 퇴직금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만원의 증가분 인식해서 퇴직금은 총 52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적립을 해놓은 게 7만원 적립해놨죠.
그럼 추가적인 의무,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가지는 건 얼마예요? 45만 원이겠죠. 7만 원 통장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고, 회사명이 이제 모아놓은 적립통장에 찾아주면 되는 거고, 50만 원에 2만 원에서 7만 원 빼고 나머지 45만 원은 회사가 만약에 전체 퇴직을 해서 직원이 달라 그러면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되는 부분이고, 안 모아놨으니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할 부분은 재측정 요소죠. 근데 여기 보면 재측정 요소가 10,000원 있죠.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원래 기초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즉 확정급여 채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기중에 이제 근무원가가 증가하고, 다음에 이 퇴직금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현재가치 부분 반영을 해서 이자 원가가 늘어나게 되고, 다음에 재측정 요소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게 총 요렇게 늘어났죠. 그러면 회계 처리 생각을 해보면은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래,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확정급여 채무, 재측정 요소 10,000원 되셨어요? 그러면서 차변에 들어오는 게 뭐가 온다고요? 재측정 요소 10,000원. 그러면 대변에 들어가시는 건 부채에 증가할 거고, 차변에 들어오시는 거는 요소가 뭐가 가실 수 있냐면은 이익과 손실 중에, 되셨어요? 차변에 들어오시는 거는 손실 계정이 좀 더 적합하겠죠. 왜냐면은 차변에 오면 자본의 감소 혹은 비용의 발생이니까. 괜찮으세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차변의 자본의 감소, 즉 손실 10,000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괜찮으시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다음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확정급여형이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거.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 단기 근무원가, 이자 원가, 다음에 과거 근무원가. 보험 수리적 손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재측정 요소 안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얘기들, 기타 포괄 손익이거든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이시고, 요거랑 이어서 아래 거 확정급여형 이제 퇴직급여 제도에서 단기 비용,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방금 체크했죠? 단기 근무원가, 이자 원가. 그래서 비용은 12,000원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게, 사회적립자산이라는 거는 확정급여 채무의 차감적 계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대 수익이 있어요. 요만큼 이제 운용 수익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은 수익이에요, 수익. 그래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을 해줘야 단기에 인식하는 비용 11,000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험 수리적 손익은 낼 필요가 없다. 왜요?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자,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0번.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 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 급여는 종업원 퇴직 전 최종임금의 1%의 근무년수를 곱해 산정된다. 종업원 연차임금은 1차년도에 10,000원이며 매년 7% 복리 상승하는 것으로 할인율은 10%로 가정한다. 종업원은 5년간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며 보험 수리적 가정 및 기타 추가 조정이 없을 경우는 매년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 이거죠. 증가하는 게 뭐냐고. 그럼 월급도 매년 늘어날 거고, 되셨어요?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도 이제 같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에 대해서도 시점이 흘러가니까 이자 비용도 유효이자율법 생각을 해보면은 매년 늘어날 거고, 다음에 방금 얘기했죠. 퇴직금 자체도 늘어나게 된다.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괜찮으시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받아야 되는 금액은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늘어나셔야 되니까, 그거와 관련된 비용에 관련된 계정들은 전부 늘어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이어서 주식기준 보상까지도 이어서 갖다 붙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뒤로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페이지 406페이지 주식기준 보상입니다. 다음 중 현금결제형이죠. 현금결제형. 보자마자 바로 답안인 2번이죠. 기업이 자신의 이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 상품을 부여하는 건 주식을 준 거잖아요. 그죠? 주식결제형이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고 현금결제형 하실 때 요건 체크하셔야죠.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서 측정을 한다.
되셨죠? 그래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현금 결정은 매년 공정가치 측정을 해서 부채 조정을 계속 해줘요. 괜찮으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번 주식 선택권 얘기인데, 주식 선택권의 공식은 선택권의 개수에 곱하기 부여일의 공정가치, 다음에 곱하기 현재 의무 내용연수 나누기 전체 내용연수거든요. 다만 이걸 하실 때는 회사에서 그 의무 기간을 못 채워서 그만둘 거라고 생각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못 채울 거라 예상이 되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X 1년도는 전체 500명이 있었는데 인원에게 각자 100개의 주식 선택권을 부여를 했고, 곱하기 그 중에 전체 100% 중에 10%만큼이 이것을 의무기간을 못 지킬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지킨 인원들에게는 공정가치 10원, 부여일의 공정가치 지금 10이죠. 에 대해서 이제 주식 선택권을 줄 건데, 현재는 전체 3년 중에 1년 차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5만원이 되고요. 괜찮으시죠? 회계처리를 잡으면 차변에 주식기준 보상 혹은 주식 보상 비용 15만원, 대변에 주식 선택권 15만원. 동일한 계산으로 가보면 X2년도 다음에는 전체 500명 중에 곱하기 100개를 부여했고 1-100% 마이너스 X2년도에는 몇 명이 이제 그만둘 거라 생각했냐면 약 16% 정도가 그만둘 거래요. 그래서 뒤에다가 16%를 빼주고 곱하기 부여일의 공정가치는 똑같이 10원이죠. 처음 그 상태 그대로일 거니까. 현재는 2년차, 전체는 3년차를 하시게 되면은 이만큼의 금액이 2년째 토탈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린 앞에서 이미 1년차 거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1년차 부분을 빼주게 되면 남는 게 2년차의 단기 금액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곱해보면 2 나누기 3 하시면은 28만원이 나오는데, 요게 1년차, 2년차를 더한 게 28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2를 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마이너스 15만원을 빼주면 주식기준 보상으로 인식이 되는 게 13만원이겠죠. 그럼 이것도 회계처리를 내면 주식 보상 비용 15만원, 다시 13만원, 대변의 주식 선택권 13만원. 동일한 개념으로 똑같이 가볼게요. X3년에 500명에게 100개를 부여했고 전체의 100% 중에 12%가 퇴사했습니다. 인 거죠, 결국 마지막 연도는. 그래서 앞에까진 추정인 거고 뒤에는 결국 이제 확실해진 거거든요. 3년차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공정가치 10원, 부여일 공정가치는 전체 3년 중에 3년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년차까지 인식한 부분을 빼주게 되면 남는 3년차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28만원을 빼주게 되면 가방에 가는 건 16만원. 그래서 주식 보상 비용 16만원, 대변의 주식 선택권 16만원. 괜찮으시죠? 그래서 다방에 가는 게 15, 13, 16, 다방이 2번. 이어서 가볼게요. 계속. 자, 3번. X4년 초 3일에 종업원 100명이 주식 선택권을 행사했대요. 그럼 요 문제는 앞에랑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문제에서 조금 찾아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책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한번 가보시고 저 올라가 볼게요. 그럼 지문을 보면 주당 액면 금액이 100원, 행사 가격이 130원. 괜찮으시죠? 그러고 인원당 부여한 주식 선택권은 몇 개? 100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요 정도 챙기시고 마무리. 전체 인원은 몇 명? 440명. 괜찮으시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내리다가 분계를 지워버려가지고 총분계를 하나 낼게요. 그렇죠? 차변의 보상비용, 주식 보상비용 첫 번째 게 15만원이었고 주식 선택권 아까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보상비용 13만원, 주식 선택권 13만원, 그 다음에 주식 보상비용 16만원,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 16만원. 요거죠. 그러면 3번 문제 답 내볼게요. 대변에 자본금이겠죠? 그래서 100명에게 주식 선택권을 명당 100개를 부여했는데 곱하기 액면 금액이 얼마라고요? 100원. 그래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시면은 대변에 100만원. 차변에 받은 돈은 현금으로 만만한 게 현금이라고요. 100명에게 100개를 부여했는데 개당 130원의 행사 가격을 부여를 했죠. 그래 차변에 들어오는 게 130만원. 그러면 주식 선택권을 행사하시면 잡혀있던 주식 선택권이 없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계가 얼마냐면 지금 44만원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주식 선택권은 어떤 식으로 없애시면 되냐면 전체 44만원이 있는데 행사한 인원이 몇 명? 100명. 전체 인원은 몇 명인데요? 440명이죠. 그래 나누시면 차변 없어지는 금액 10만원. 안 분한 거죠 지금. 전체 중에 몇 명 이렇게. 그럼 대변에 모자라는 만큼 뭐가 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차변의 합계 140만원에서 대변의 합계 100만원 빼면은 다방에 3번. 괜찮으시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4번. 얘는 현금 결제형인데 현금 결제형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가운데가 부여일의 공정가치라는 게 아니라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달라요. 그러면 X1년도에 종업원 50명에게 곱하기 명당 100개 이제 주식 선택권을 부여를 했는데 그 중에 전체 100%에서 10%만큼이 X1년도에 그만둘 거라 예상이 되고 그만뒀대요. 그래서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를 보니까 70이죠. 그래서 단위당 70원. 그러고 전체 보유해야 되는 기간은 몇 년짜리냐면은 2년의 용역 조건을 제공했대요. 그러면 1 나누기 2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100 곱하기 0.9 곱하기 70 나누기 2. 그래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15만 7,500원. X2년도 50명에게 100개를 부여했는데 X2년도에는 1-12%가 그만둘 거래요. 여기. 그럼 주당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는 현재 120원으로 늘었죠. 그래서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120원 곱하기 2 나누기 2. 그러고 전년도에 잡은 거는 빼주라 그랬죠. 계산해 보면 그럼 답안에 가는 게 두 번째 거 37만 500원.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괜찮으시죠? 분계 처리도 좀 생각해보면 차변에 주식기준 보상 혹은 주식 보상 비용 157,500원, 대변에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비용 요렇게, 다음에 아래도 주식 보상 비용 375,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500원. 그러고 다음 연도가 되면은 떨어졌죠. 그죠? 공정가치가 떨어졌죠? 얼마 떨어졌어요? 30원. 그러면 계속 이어서 X3년도에는 500명에게 다시 50명에게 100개를 부여해서, 되셨죠? 100개를 부여해서 곱하기 전체 인원 중에 12%만큼은 기간 달성을 못해서 못 받았죠. 그러면 90 다음에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가 90이니까 X3년도는 다 갖고 있었죠? 2 나누기 2 마이너스 빼주라 그랬죠. 얼마요? 전체 금액이요. 요렇게 되셨어요? 인식한 전체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528,000원을 빼주면 차익 부분에 대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판단이 될 거거든요. 빼볼게요. 이제 결과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차변에 미지급금 132,000원 부채의 감소, 줘야 될 돈이 줄었다는 얘기죠. 대변에 주식기준 혹은 주식보상 비용 한입 132,000원.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게 마지막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2번 되셨죠? 답은 골라 드렸었는데 마지막 얘기까지. 밑으로 가볼게요. 5번. 자, 2000X4년 12월 31일 가득 조건을 충족시킨 종업원 44명 중 30명이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자,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니에요? 그럼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없어져야 되는 금액은 행사했으니까 30명이 한 명당 얼마씩 몇 개씩 부여했었냐면 100개씩 부여했었죠. 그러고 마지막 평가했을 때 공정가치가 얼마였냐면은 9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90을 하시면 27만원이 없어질 거고요. 다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는 문제는 주가 차익 보상권이잖아요. 현금 결제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인 100원하고 주가의 차익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는 30명에게 곱하기 주가 240원과 행사 가격인 100원의 차이를, 되셨어요? 선택권 100개만큼 돌려주겠다 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들어오시는 건 42만원이 되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 차익만큼이 주식보상 비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보상 비용은 차익은 15만원이 되시겠네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다방에 스크린 지울게요. 주식보상 비용은 3번 15만원. 괜찮으시죠?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자본의 변화에 옳은 것은 자기주식 자본의 증가,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의 증가, 주식 선택권은 자본의 감소, 현금은 자산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답안에 가시는 거 2천만원 증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홍길동 이사의 지금
현금 결제형 주가차익 보상권 얘기. 자, 그러면은 홍길동 이사 한 명에게 주가차익 보상권을 2만 개를 부여했대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얼마냐면은 15만원 개당. 그러고 의무 기간은 몇 년이냐면은 3년, X1년, X2년, X3년. 그죠? 자, 그래서 전체 3년 중에 현재는 X1년이니까 1년 차. 그럼 뺄 게 없겠죠? 그럼 2만에 15만에 나누기 3. 그럼 다방에 가시는 건 10억. 다방이 1번.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주식기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결제형은 지분 상품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케이, 맞고요. 현금결제형은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맞고요. 3번 주식결제형은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의 현재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은 인식하지 않죠. 이걸 인식하는 건 뭐예요? 현금결제형이죠. 주가차익 보상권.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주식기준 보상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